반갑습니다. 세경수입니다. 안 그래도 참 이게 전지계를 맡고 보려고 그래서 와긴 왔는데 사실상 이 지금 기존의 뭐 세장 방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기술이라든가 이게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히나노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뭐 전지를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세력이 너무 좋은 거 외에는 그렇게 뭐 선택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불안병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력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전쟁을 해보겠는데, 전쟁을 하실 때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나무의 세력입니다. 그죠? 세력인데 세력이 좋느냐 아니면 나쁘냐 그 판단을 해서 내가 조금 많이 잘라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기본적인데, 이 중생종 품종들은 보면은 꽃눈이 잘 옵니다. 보시다시피 꽃이 많이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우리가 세력에 따라서 세력이 좋으면은 조금 약하게 좀 덜 잘라내고, 세력이 강하면은 덜 잘라내고, 약하면은 조금 많이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사과 전쟁의 기본은 뭡니까? 등 따고 배 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주간이 서 있으면 옆에 척지가 있고, 척지 옆에 그 사과가 달리기 전에 결과 모지가 있습니다. 3분의 1 주간이 있으면 척지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되고, 척지가 있으면 결과 모지가 3분의 1 이상 넘지 말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예전 같으면은 이 세장 방치형으로 했을 때 척지가 있고 결과 모지가 있고 이리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수형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주간에서 바로 꽃눈을 사과를 달고 척지에서 바로 사과를 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히나노 골드의 좀 그 문제점이 뭐냐면 꼭지가 짧습니다. 꼭지가 짧다 보니까 주간에 붙은 것들이라도 이런 거는 이게 그 배꼽이 땅 쪽으로 향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떤 세력이 너무 세고 이러다 보면은 배꼽 열과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배꼽 열과를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전지 방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이 제식 거리는 그래도 좀 무난한데, 밀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우리가 옆에 척지를 받고 그다음 결과 모지를 받으려면 수행이 또 너무 복잡해지고 밀식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한번 교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예. 히나노 골드를 전지를 할 때 가장 궁금한 사항이 뭡니까? 뭐 보면 말씀해 주소. 예. 기본적으로 부사 같은 경우에 전지를 할 때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고, 히나노 골드를 전지할 때도 궁금한 사항. 농장주분요. 예. 뭐 이 농사 지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히나노 골드를 할 때, 전지를 할 때 궁금한 사항이 가장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거. 최고. 예, 최고. 이렇게 이래 되는 게 보더라고요. 이게. 올라오는 게.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 거. 요는 아니고 저 위에 한 줄은 저 일반 건데, 그거는 막 이거 막 화장지가 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세력이 너무 좋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그래. 올라가면 여기 일반 쭉 한 가셔가 보고 또 요 하고 그런데 연장 봐야 돼. 뭐 이 정도 세력 아닙니까? 이 정도 세력. 그럼 여기서 할게요. 이런 게 문제잖아요. 이게 아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서 있는 걸 이걸 주간이라 그럽니다, 그죠? 주간을 그러는데 보통 1년생 나무를 사오면은 얘들이 묘목상에서 호르몬 처리를 해서 칙지를 다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하고 옆에 칙지가 동년지가 돼요. 동년지. 이거 한 해 자라고 그 다음에 눈이 발달돼서 나와서 이래 되는 거죠. 한 해 자라고 난 다음에 꽃눈이 맺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지를 받아버리면은 이렇게 세력이 굵게 이래 안 빠집니다. 근데 얘들이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쳐서 동년지 나오면서 같이 나온 놈을 유인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굵어지고요. 세력이 좋아지고, 또 하나는 이 나무가 세력 중에 이것도 불안병 때문에 날아가서 이래 된 거죠.
그러면은 세력이 좋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쟁 방식에는 소금 전쟁하고 절단 전쟁이 있습니다. 자, 소금 전쟁은 뭡니까? 이래 보시면은 3분의 1 이상 굵기는 잘라내는 데 됐습니다. 그죠? 하면 이거는 굵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꽃눈이 하나, 그 다음 요 붙은 거 외에는 꽃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는 과감하게 나가야 돼요. 이게 신화골드의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가지가 잘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가지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굵은 거라든가 척지를 받아내서 이거를 자르기가 아까운 거라요. 양분이 이어서 들어가서 뿌리에서 흡수를 해서 다 분산시킵니다. 그죠? 이만한 굵은 가지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일로 다 빠집니다. 지금 얘는 셀이 좋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가지를 받아서 가지를 3분의 1 이상 되는 거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가지를 받아야 돼요. 사다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전지를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나노 골드라든가 단가지 계통들은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저건 장갑 줄까? 있습니다. 장갑 끼고 해라. 자 우리가 그 뭐 이것도 거의 세장 방치형으로 지금 거의 뭐 밀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초방치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매니 상당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골드 품종 같은 경우 주관은 거의 절단하지 않습니다. 주관은 그대로 세워놓고요. 보통 우리가 세력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예전 방식대로 대체지라고 그러죠. 맨 밑에 아니면 이 하부에 경쟁지가 있으면 경쟁지를 냅두고 절단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높이가 뭐 적당합니다. 그래서 굳이 수고를 세력이 좋기 때문에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자꾸 눌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는 바로 결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들을 유인해 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요 3개, 4개는 과감하게 잘라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가지가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방식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요거는 그루터기 전정보다는 상부니까 사면 절단 될 겁니다. 지금 이 밭이 아직 유목이잖아요. 근데 불안병이 많이 걸렸어요. 불안병이 많이 걸리는 거 왜 그럴까요? 그루터기 특히나 보면은 중생종 홍로라든가 이런 게 보면 그루터기 전쟁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루터기가 남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불안병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이런 전지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사면 전쟁이라서 얘들은 보면은 요 사면에 뭐 주름이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으로는 불안병이 들어갈 확률이 적어요. 보면 저항성이 그래도 있다. 요 보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좀 뭐라 그럴까? 보통 그 애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으면은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 지름이라 그래가지고 이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는 이렇게 절단한 겁니다. 절단하고 나오면은 진짜 가늘게 나온 가지든 그대로 살리고 꽃눈만 남겨놓을 겁니다. 꽃눈만 남겨놓고 사실상 이것도 불안병 와서 이래 절단했는데 잘라 나가는 게 맞아요. 요 밑에 지금 새로운 가지가 있잖아, 그죠? 아유 힘없다. 가지부터가
아이 더 가져왔어. 저는 이 가위가 제일 나아요. 저희가 지금 예전하고 이래 다른 게 자꾸 톱을 쓰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 가위를 억지로 해가 전도 가위를 잘라내면은 이 부분이 그루터기라든가 많이 남아가지고 보랏빛 침이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톱으로 해서 바로 그냥 도포제로 발라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답답하지요? 자, 등 땁니다. 그 다음 이쪽에 지금 가지가 없어요. 그럼 이건 잡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꽃눈 지금 2개는 매치했어요. 그럼 여기서 절단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밀식인 같은 경우에는 이래 들어갑니다. 완전히 초밀식, 그죠? 60cm, 70cm 갔을 때는 꽃눈에서 막아요. 내가 척지를 더 길게 빼서 꽃눈을 그 바깥쪽에 더 만들어서 사과를 다느냐,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그 마무리를 해서 사과를 다, 우리가 뭐 세력이 이어서 쭉 빠집니다. 그러면은 끝을 꽃눈으로 마감하면은 순이 덜 빠져요. 그런데 끝을 이거 보면 전부 잎눈이에요, 그죠? 이 잎눈을 남겨놓고 자르면은 순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세력이 좋아요, 이 나무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끝을 밑에 눈을 남겨놓고 절단을 해서 이 부분에 새로 눈이 튀는 것을 꽃눈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유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밀식일 때는 여기서 이래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같은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2개, 3개 세력이 좋아서 나갔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그루터기의 굵기는 굵어요. 거의 반입니다. 그러면은 양분이 우리가 가다 보면 이 통로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과감하게 잘라서 여기가 매듭 지으면서 이쪽으로만 양분이 나오면은 이게 아까처럼 굵게 양분을 쭉 빨아 당기지 않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됐어요. 예전에는 거의 끝을 막지 않는, 그 다음에 이 대체질을 놔두고 그대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발, 이게 손이 잘 안 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을 그냥 살짝 막아줄 겁니다. 막아주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아까 와서 중간중간을 봤는데 끝을 막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눈을 안 굽고 절단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작년에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양쪽으로 튀었어요. 막으면은 그 맨 끝에는 그 다음에 눈이 터서 2개 내지 아니면 3개 닭발 형태로 튑니다. 그래 밑에 눈을,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밑에 눈을 안 굽고 여기 절단 들어갈 거예요. 절단 들어가고 끝을 살짝 막아주는데 여기서 어디에 막는다는 본인이 판단하는데, 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사과를 안 빼겠다, 척지를 안 빼겠다, 그럼 어디 막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연차 변환부예요. 요게 그 전년도에 자라고 요게 그 다음에 자랐습니다. 그럼 보통 연차 변환부 앞에서 막아요. 앞에서 눈 2개 내지 3개를 냅두고 밑에 눈을 남기고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절단을 하실 때에도 이게 보면은 일자로 자르냐 약간 사면을 자르냐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그게 이제 이거와 똑같은데, 자 이 눈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눈이 있고 오른쪽에 눈이 있고 왼쪽에 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눈을 살리기 위해선, 이 눈을 여기서 받기 위해서는 가위가 이래 들어가야 돼. 이래 들어가면 이래 자른 거에 대해서 각도가 생기면 이게 옆으로 각도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를 때는 이런 식으로 사면을 잘라야 여기 눈이 이렇게 안 나가고 약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옆에 척지를 절단할 때도 자르는 각도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전지하면서 일일이 눈 보고 어떻게 자르노?
하시다 보면은 늘어요. 그냥 눈이 바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굳이 저는 안 남기겠습니다. 왜? 꽃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막거나 아니면은 띄거나, 뛸 때도 사면을 띄거나 아니면은 그루트를 남기거나.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속는 이유는 속금 전정을 해서 세력을 덜 반발시키고 나머지 측지에서 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속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띄고요. 위에는 띄고 옆에는 해서 사과를 달고, 그 다음에 이런 같은 경우에도 측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아까워서 계속 냅두는 거예요. 냅두다 보니까 이게 나가고 해서 밑에 가리지요. 가르다 보니까 요 밑에 지금 잎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작년에 사과가 달래고, 그죠? 사과가 달래고 과대지입니다. 그러면은 과대지가 나가고 꽃눈이, 좋은 꽃눈이 맺혀야 돼요. 배를 못 봐. 꽃눈이 이거 뭐 잘렸는지. 잘렸네 이거. 잘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잎이 나가고 끝에 꽃눈이 맺혀야 되는데 이렇게 통통한 꽃눈이 아니라 얇실합니다. 눈이 약하죠.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묵은 가지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게 눕혔을 때도 이 가지가 겹치니까 연차 변환부에서 끝에 눈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눕히면은 사실상 이 꽃은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과 달랠 게 여기. 이거는 잎눈. 요거도 꽃눈이 걔는 20cm 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꽃눈이에요. 좀 전에 어떻게 잘랐나? 몽차십니다.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잘랐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눈 자체를 보시면은 요거는 잎이네. 20cm가 너무. 이게 얘기하는데 20cm, 30cm 그거는 임의적으로 한 30cm 넘으면은 6월 말에 순이 멈춰서 짧게 나갔어가 꽃눈이 맺혀야 되는데 길게 나갔으니까 요거는 꽃눈이 아니다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고, 30cm, 40cm 넘어도 꽃눈 되는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 사실상 이래 또 강면 이래 잘라도 돼요. 왜냐면 이 가지 우리가 지금 대체지라 그럽니다. 그죠? 자, 만약에 이랬었어요. 이거를 유인할 것 같으면은 이 사과를 달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지의 각도는 이 주간에서 나왔으면은 이 높이에서 비슷한 놈에서 나가야 돼요. 자꾸 이래 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래 놓고 유인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유인 안 할 것 같으면 예전 방식이잖아요. 예전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면 유인을 안 하고 이래 섰으면은 이래 잘라내고, 그 다음 한 해 또 올라가고 밑에 있으면은 이래 잘라내고 해서 잘라서 세력을 그 가지를 계속 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양버들처럼 그렇게 나무를 만드는 거죠. 아닙니다. 의장 오셨는데 인사 말씀 하시죠. 아니, 그 가서 바로. 그래서 최대한 약한 골자는 이겁니다.
최대한 가는 가지를 많이 만들어야 품질이 좋은 사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 개인적으로 밭 같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잘라야 되지 뭐. 자르고 싶으면 자, 이 잘라야 되지. 척지가 일로 나가 있습니다, 그지요? 바로 위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지를 좀 돌려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솔직히 이래 자르고 싶어요. 자르고 싶으면 잘라야 되지. 예, 그래, 이런 그건 식으로 교육이 가지를 돌려서 여기 가지, 여기 가지 배치를 골고루 해야 분산될 가지죠. 그리고 이게 가지를 자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가지를 눈을 안 보고 자르니까 이 가지는 일로 나왔어요. 근데 보다 보니 가지가 일로 빠졌어요. 이게 지금은 아직 그렇게 나무가 복잡하지 않고 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상 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 이거를 써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래놓고 자, 이 가지가 일로 나갔으니까 다시 반대로 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눈 약간 밑에 있는 남기고 절단할 겁니다. 그렇게 남기면 보람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고 끝에 맞고 이 가지도 굳이 이렇게 나온 가지를 당기지 말고 자르고 그래서 이거는 왜 길게 남기면 이쪽에 지금 아직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자르면은 여기서 결가지를 만들어서 조금 바깥쪽에서 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굵게 나온 거 자르고 눕히고 끝을 맞고 마찬가지로 끝는 자르고 좀 잡아줘야 될 거예요. 이거는 열에만 볼 겁니다. 그러면 저 위에 가지를 저게 유인을 하면 어때요? 이거요? 약한 거는. 그거 하고 자르는 것도 약한 거는 자, 뭐 한두 개. 이런 거 좀 전에 잘랐던 거는 유인을 못할 가지예요. 특히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절에 섰다 그러면은 유인하면 다 찢어집니다. 99%다. 무조건 다 찢어요, 진짜.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이 정도 가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꽃눈이 맺혔다가 나온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그래서 쭉 안 빠질 거예요.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래 돌려서 유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래 섰는 가지는요, 아무리 돌리고 해도요, 아차하는 순간 찢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나와서 끝만 살짝 정지하는 방식. 그리고 이 세력이 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가위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절단 전쟁이 더 많이 들어가고 꽃눈을 더 띄내야 된다. 키 크니까네 그래도 좀 나긴 낫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 끝을 절단할 때도 그지요? 눈을 안 보고 절단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자를 겁니다. 우리가 이래 전지를 하는데 보면은 끝을 꽃눈을 남기고 자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꽃눈을 남기고 자를 거냐 아니면은 잎눈을 남기고 자를 거냐. 그럼 이런 게 되게 세력이 약하잖아요. 세력을 돋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끝에 이래 왔어요. 다 꽃이에요. 그러면 꽃을 안 해줘야지만 이 나무가 힘을 받고 여기에서 결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자를 겁니다. 잠깐만요. 질문인데요. 네.
요래됐을 때, 네. 요래됐을 때, 네. 자, 이 끝을 다느냐 안 다느냐. 그렇죠. 그걸 본인 이런 사람이 판단이죠, 있거든. 그죠? 근데 네. 이걸 여기 막아버리고 여기 달아버리면 네. 여기 처지면서 네. 빠져나오는 건 많거든. 네. 근데 또 고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한눈 남가놓고 짜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유리한 건지. 대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눈이 있으면은 여기에 남겨 일단 게 대가입니다. 여기 손이 빠지고 여기서 사가 달려고. 이게 사실 정석이에요. 근데 미술 더 들어갔어. 그럼 어때요? 자르고 하나가 더 이상 안 나가도록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이게 정석이라요. 이게 정석이야. 근데 뭐 제가 정석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지에는 정석이 없습니다. 나무 생리를 알고 그 다음에 아 요렇게 자르면 요렇게 되겠다. 저도 전지 배울 때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이거 왜 자르노? 내가 자를 때 이유만 있으면 돼요. 그냥 자르고 싶어서 잘랐다 해도 돼요. 대신에 아까 이제 가지를 이래 잘랐을 때는 반대 방향을 이래 튀고 꽃을 잎눈을 남기고 잘랐을 때 그 다음에 꽃눈을 남기고 잘랐을 때 어떻게 된다. 네. 자, 이거 다 됐으면 위에 꽃눈을 다 맺혔어요, 그죠? 이것도 보면은 습지에서 다시 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체력이 약해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가 섞어줄 겁니다. 요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요런 거는 작년에 꽃눈을 따내기 때문에 이건 주인 마음이라. 따먹고 뛰는 되고 약하기 때문에 그냥 뛰는 되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되게 좋은 현상은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그렇죠. 왜냐면 자 우리가 사과를 달고 여기서 사과 달렸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 작년에 요게 사과가 열가 땄던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직지가 나와도 이게 안 고른다 이 말이지. 안 굵고 우리가 보면 딱 좋은 거는 요거예요. 사과가 달래고 가래지가 요 정도로 한 게 딱 좋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약하고 사과를 작년에 이 나무 좀 많이 달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달랜 자리에서 이렇게 쭉쭉 안 뻗지고 짧게 이게 단가지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꽃눈이 많이 온 대신에 사과를 조금은 솎아주고 조금 낮게 솎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2차 젓가라는 거 못하고요. 그대로 냅뒀을 때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사과가 잘다 이거지. 알죠? 많이 달았을 겁니다. 그걸 띄고 뛸 거예요. 아까워서 못 뛰면은 좋은 사과 별 나오겠죠. 자, 이런 같은 게 어떡하세요? 가감하게 뛰시고 나는 거 꽃을 따세요. 여기 사과 올 겁니다, 그죠? 꽃을 따세요. 그러면 여기서 힘 받아서 다시 가지가 정상적으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여기는 사과 하나 달고 사과 달면서 하기 때문에 굵게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또 꽃눈이 온 자리에서 꽃을 따내서 나가기 때문에 굵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자 여기 끝에 사과 지금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있고 지금 3개, 요가 지금 3개, 하나, 둘, 여기 없네. 3개, 4개입니다. 이 가지 4개 달아도 되겠지요? 그죠? 그랬을 때는 자, 이쪽 이 가지가 일로 뻗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자르고 하나, 둘 섰으니까 띄어도 될 거예요. 이때는 가감하게. 선은 다 예. 그러면 여기만 달아도 충분히 된다. 여기만 해놓으면 될 거예요. 벌써 전쟁 끝났습니다. 할 거 별로 없어요. 소주 한 병씩 날아가. 그렇긴 해. 이게 보통 예전에 했던 전지 방식에 제가 드릴 때 얘기했으면 아까워서 있잖아요. 따먹고
이것만 예. 이래는 못 한다니까. 주인이 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자기 밭에 전질하더라도 저도 전질해보면요. 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와보면 아이고 너무 많이 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하더라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전질권을 맡기면은 나무가 좀 유지가 되는데 계속 본인이 하다 보면은 나무가 자꾸 짜발라졌어요. 적가할 때도 아끼게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습니까? 또 뭐 이나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나무 자, 우리 이제 드리고 갈게요. 새해 복 동생 그 교육 잘 받고 새해 대박 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이따가 여 우리 농가에 우리 조원님들 요 교육 받고 전지 들고 직접 선수 한번 실험도 하신 분도 한번 해보소. 그래가 또 이래 또 의논도 하고 야 안 좋습니까? 저는 내가 지금 뭐 일정이 좀 바빠가 지금 동네도 몇 군데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 잘 마치시고요. 야 그 이따 식비 받아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하여튼 교육 잘 받으십시오. 저는 좀 가야 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돼가. 저 멀리 광주에서 온다 해가지고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자, 가자. 전지를 할 때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약한 거는요. 꽃은 자꾸 띄내면은 되고 문제는 이거지요, 그죠? 세력 센 나무는 그냥 나무에 이래 딱 가면 답답해요. 나무 보면 답답한데 뭐. 우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개 놔도 지금 놔둔다고. 이거 다 잘라야지요. 놔둔다고 말이죠. 그건 무조건 잘라야지. 자, 이게는 그 무조건 잘라 나가야 돼. 이것도 보면은 나가야 돼요. 옹이가 억수로 굵습니다, 그죠? 반 넘어요.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골드가 잘 안 나온다 그러는데 가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기 눈들이 지금 많이 발달됐어요. 눈이 발달되고 요 놈들을 냅둔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가지가 안 났어요. 여기에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따먹고 하겠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띄내면 여기 자마들에서도 눈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사실상 옹인데 이 밑에 부분에는 사람이 이제 손을 좀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끝을하고 위에 할 겁니다. 이 정도는. 이거를 또 이렇게 과감하게 이래 자를 수 있는데 이래 잘라버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순들이 다시 또 이렇게 됩니다. 쭉쭉. 그래서 끝만 살짝 잘라서 여기서 눈을 받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 부러져서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척지가 있는데 여기도 있으면 중복됩니다. 그죠? 이런 거 더 이상 또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래 잘라서 사가 달 수도 있고 이 나무하고 이제 겹쳐요. 그래서 강하게 돌려줄게요. 돌림 전등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고 근데
자 여기서 이 나무의 세력이 좋고 가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떻게 이 가지? 솔직히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사각 없잖아, 그죠? 예? 이쪽부터 나가야 되지. 사각 없어. 그래서 세력이 또 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라든가 여기를 막을 겁니다. 막아서 하나 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하잖아, 자르고 이 사과 달잖아요. 여기 눈이 있어요. 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사과 사실 못 써요. 근데 세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 사과 달리고 가대지가 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사과를 달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수영은 단순하게. 이거 지금 잎입니다. 잎. 이거하고 나왔더니 원칙적으로 띄내야 되죠. 근데 사과가 없어요. 이게 눈이 나오더라도 쭉쭉 뻗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세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요새서 그냥 세력 조절용으로 사과를 달 겁니다. 원칙적으로 80cm 밑에 이런 것도 띄어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불합병에서 잘라내고 힘을 워낙 받기 때문에 사과 달 겁니다. 저는 세력을 잡아줘야 되지. 그 예전에 나무를 키울 때 보면은 자 나무부터 키우고 사과를 다시는 분, 아니면은 사과를 달면서 나무를 키우시는 분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면은 나무를 먼저 키우고 달 때는 나무부터 이렇게 키웠어요, 크게. 근데 뭐 작년처럼 냉해와가 사과 안 달려봐요. 감당 못해요. 특히나 또 하나는 뭐냐면 세력이 적당한 나무들, 약한 나무들은 뭐 작년에 농사지가 보셨겠지만은 같은 밭이라도 그런 나무에는 이거 자르면 안 되겠다. 사과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일찍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찍 꽃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온에 견디는 힘이 더 좋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거는 잘라도 사과를 못 받는데. 이거 지금 불합병 먹었네. 못 받아. 아까 이쪽에 가지가 말랐더라. 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또? 저거 왜 안 잘랐지 저거? 근데 왕으로 가시다. 예. 만약에 이런 게 있다. 네. 그럼 몇 장에 열을 붙었다. 그럼 이 축으로 키우면 돼요? 되지요.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고정시킬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돌려서? 이게 한 개하고 이게 이쪽부터 섞어보니 이거 하나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붙은 겁니다. 이거 지금 이쪽에 다 먹었어요. 이게 다 날아가는데, 자 이게 안 날아갔을 경우에 지금 이래 있고 이래 있다. 이걸 이 축으로 키운다고 되죠? 이렇게 키워도 되죠? 많이 따먹는 게 목적도 목적이지만은 사과농사 한 해 짓는 거 아니잖아요. 몇해안 남았어요. 아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아 빨리 그거는 예전 전지 방식대로 진짜 이래 보면 끝에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래서 따먹고 이래서 따먹고 이라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다 하면 이제 어른 농사 그만 두면은 그 밭에 바꿔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같은 경우 가지가 이쪽으로 나왔으면 이때 최대 일로 당겨야 됩니다. 여기서 자르거나.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못 잘라내 사실은. 왜요? 요 사과들이 좋거든. 못 잘라내. 근데 이러고 세력 전체 좀 하고 이러면은 가만히 잘라내고 눈을 이렇게 만들어. 사과는 자꾸 안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거를 놔두다 보면 끝에만 사과가 달리고 안쪽에 사과 없어요. 속사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막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막아 들어가야 돼요. 밀식으로 그러면 쫓기 심어놨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자꾸 많이 나면 제가 눈을 보고 잘랐지만은 여기서 막아도 돼요. 유박에서 작년부터 이제 질문 또 있습니까? 재료 저 아까 내게 잘랐잖아요. 예. 그걸 여름에 접할 때는 그 세번 잘라도 괜찮습니다. 놔두지 말고 죠. 그런데 그게 어설픈 장마 기간에 잘랐을 때는 그거를 잘라버리면 이렇게 꽃눈이 안 맺혀요. 거기서 힘을 빼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눈이 맺히는 겁니다. 아예 일찍 자르거나 아예 늦게 자르거나. 그래서 7월 달에는 되도록이면 안 자르는 게 맞아요. 8월 달 지나야 자르거나 일찍 자르거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래 몸뚱이 이래 달래지만은 이 사과들요 뭐 이렇게 달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달래보면 배꼽 벌어지고. 그래서 근데 밀식 방법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로 달면서 개수를 조절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가대지에 그다음에 사과 달면은 이런 식으로 참하게 오거든. 그러면 이런 사과를 달고 개수 조절해서 또 달고 그러면은 한 해 지나면은 여기서 샷가락이 적당하다 그러면 여기서 순이 꽂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순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빙빙 그렇게 전진하시면은 원래도 사과값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 소주 뭐 한 병 값 있다는데 많이 뛰냈습니다. 내가 한 박스 사드릴게. 요거에 그뭐 70전짜리 저는 70전. 70전? 여기 밀식은 거의 눈에서 자르세요. 꽃눈에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어떻게 하게 전지할 때? 이거 뭐 어쩜 나가야 돼? 아니 그 원래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러죠. 그렇죠. 원래 방식으로 하면 일하겠지요. 맞아. 근데 벌써 그냥 굵게 이렇게 굵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그래 한 개 더 따먹지. 나갑니다. 여기 꽃은 맺혔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는 손 안 댈 겁니다. 그거 나갔어요. 사과 달 겁니다. 밀실 들어가는 거 사과 달 거예요. 끝에 더 거의 대부분 연차 변환부에 막으세요. 새로 나왔는 연차 변환 막으세요. 달 겁니다. 여기도 그냥 끝을 해서 달 거예요. 끝났어요. 밀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약간 그랬으면 들어가세요. 그때 사과 달 겁니다. 예? 그냥 사과 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식어 들어갔을 때 되도록이면은 그때 꽂는 없을 때는 연차보면 변환부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끝에 눈을 남고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하시면 돼요. 전체할 거 별로 없죠? 근데 이 여기 나무는 지금 세력이 안정돼가지고요. 전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배우지. 한번 잘라보세요. 주인은 하기 아니 그래야 우리도 뭐밤 됐는데 예, 주인이 이런 거 때문에 요거를 자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잘리고. 예, 맞아요.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욕심이 많아가고요. 사과 많이 달라고 많이 안 자르고. 아니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나도 7년 원래 되면 7년생이 있는데 7년생이 한 요만하거든. 이거도 결국 거라. 뭐 나무 잘 키우셨는데 나무는 간격 주는 게 맞아요. 비료를 많이 줘서 그러나. 비료는 뭐 별로 안 칩니다. 아니 진짜도 이래도 좋았다고요. 대비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있어요. 아니 저기야 뭐 조금씩은 다 알겠지만 우리 이거 좀씩 쓰는데 우리 거 가면은 이게 세력이 월등하게 좋다. 밑에 전목부 묻힌 게 이거 하면 우리가 더럽게 엄청 약하죠. 묻힐수록 세져요. 많이 묻히면 많이 이거 보시면 많이 나죠. 새벽 시즌하면 이런 것들은 보람께 와서 잘라내고 이렇기 때문에 뒤는 거고 전체적으로 세력 적당합니다. 저는 봤을 때. 그래 되게 다 켰어. 네. 진짜 나무가 다 켰어. 너무 괜찮네. 잘 쳐야 돼. 굵은 가지만 드러내고 그래, 손으로 불합이 살짝만 좀 정리하면 돼요. 잘 켰다. 지금 현재 이게 손질을 많이 안 하는데 내 뚜껑이 봐도 나는 대신에 뜸들면 이거 위반이 해보면 이거 키우든지 이거로 키우든지 손은 안 되지. 손은 안 돼. 사과나무 지대로 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초창기 손 많이 되던데요. 보라쪽 와가지고 날려가지고 그렇지. 여기 봐 지금 손 안 된 거 아닙니다. 손 많이 된 겁니다 지금. 예, 손 진짜 많이 된 나무입니다. 저 얼마탄 가봐야 돼. 맞아. 그거 와야 되겠다. 예, 진짜 이 나무 손 많이 된 거예요. 진짜 많이 되고. 우리가 전부 다 유인했잖아. 아까 처음 유인 다 해서 다 그만뒀어. 이거는 그러면 일부러 뿌렸는 거야. 이게 되게 살코기가 보였어요. 제가 이 밭에 있으면 안 되겠네, 그죠? 작업도 힘내서. 강사는 사과 다 뛰네, 무제. 전지하고 나면은 앙상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름 되면 또 청소하고 개수도 이렇게 나눴을 때는 나중에 차가 전부 달리지요. 뭐 원래처럼 냉이 있으면은 골라 달면 좋죠. 그래서 전지할 때는 한 30% 이상 내 사과 100개 달 것 같으면 130개 꽃눈을 보고 전지를 한 30% 더 달아놔야 돼. 그 가지 엄청납니다. 7-8개 지금. 질문 있는 사람 없는겨? 빨리 질문하소. 이 나무 자기 집에 비슷한 나무 있으면 빨리 해보라 그랬어.
큰일 났다 이거. 소주 몇 박스 날라. 아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지요? 전지에 줘요 소주 사줘요 뭐 향. 아 맞네요. 저 끝은 저손안 대고 그냥 대고. 여기는 대도 안 돼도 상관없어 이거 굳이 여기서 사과를 더 달고 아니거든요. 저는 봤을 때는 이 가지 다시 일로 돌려야 돼. 어떤 거 잘라버리네.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한번 한다. 자 이렇게 달라보면은 저걸로 더 하는 데 바쁜데. 끝이 이래 돼 있고 이렇게 잘라보면 위가 끝에 수는 어디로 가요? 그래 자를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이래 자릅니다. 이래 자르고 그냥 사과를 다르고 치워버리지. 그래 원래 방식으로는 이래 자르고 그래 그거 한번 달고. 저는 이렇게 자릅니다. 아직 여기는 나오고 이 순을 그래도 힘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지만이 이 나무가 유지를 하고 요 잘라놓은 부에서 안에 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힘 받다 싶으면 그 다음에 나갈 겁니다. 내년에. 예. 그래서 일자로 유지시키고 이렇게. 자꾸 가지는 이렇게 좌우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본 형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내가 끝에 가지를 힘을 세야 되기 때문에 끝에 이래 우리 사나 보면 끝에 이래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사가 보고 유인을 해도 끝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에 눈을 자르고 손을 받은 다음에 옆에는 사가 잘라놓고 네, 자르고 여기 끝에 살리고 요 자르면 또 여기 올 겁니다. 그죠? 사가 받고 치는 거 사가 받고 그거 마음에 안 드네. 자르고 싶지 이거. 그렇지. 아 그래도 한개 날아간다. 아 이거 아유 꽃은 좋아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것도 날라가야 돼. 날아가야지 그거. 등배는 무조건 따세요. 이런 거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안에 또 눈이 있거든. 그러면 이 여기에 이거 날라가 보고 이거 날라가 버리고 이 밑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잖아. 그게 안 맞나 이 말이지. 이거요? 저는 그냥 날아가요. 좀 다 넣을 뿐더고. 다 있어요. 요하고 이거만 해도 벌써 다섯 여섯 개. 이게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이거만 다 해서 일곱 개예요. 근데 그게 못 대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내가 나오는 가지만 쓰기 때문에 안에 사과가 없어. 이래 저 가감하게 해야 돼.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렇지. 아이고 한 개 더. 아이고 맞아요. 강사님 이거 들으면 이 사과로 가서 대비는 어떻게 줘야 돼요? 대비요? 네, 대비 같은 1년에 한 번. 이게 양을요. 양을요. 보통 우리가 보통 대비를 넣으면은 자기 나무로 봐야지. 300평당 보통 3톤에서 5톤이잖아요. 그러면은 150회에서 5톤이면 250호인가? 나무가 세력이 약하면 좀 더 좋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세력 좋으면 굳이 뭐 한 나무보다 한 포 내지 한 나무가 아니 반포 한 나무보다 반포 내지 3분의 1포 넣어도 충분하죠. 유박은 대비는데 유박을 왜 넣어요? 물이 안 넣게 되면 유박. 유박은 거기서 절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유박은 질석이. 새보다 질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박을 넣을 때는 퇴비의 3분의 1 이상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 퇴비 넣고 유박 넣는 사람도 있어요. 퇴비는 그냥 말대로 거름이고 유박은 비료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퇴비 넣고 유박 넣는데 퇴비를 넣을 것 같으면은 여기는 뭐 한 포 가지고 두 나무 내지 세 나무 유박 같으면은 한 7, 8나무 한 포 가지고 실습 안 하십니까? 여기 주인 무슨 실습 뭐 하세요? 나오든 안 나오든 자, 뭐더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쳐야 되겠습니까? 강사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난 집에는